저는 항상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놓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전 남편에게서 온 전화는 마치 온 방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전 이혼했는데도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7시에 전화를 걸어옵니다. 오늘은 좀 어때? 아침은 먹었어? 감기는 좀 나아졌어? 마치 우리가 여전히 부부인 것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 6개월 전에 이혼한 김지영입니다.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희의 관계는 이혼 후에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거예요. 이혼했으면 끝난 거 아니야? 왜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는 거야?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혼은 우리 둘 다 원했던 것이었어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은 식었고 대화는 줄어들었으며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더 불편해졌으니까요. 결혼 10년 차, 우리는 마주 앉아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대로는 힘들지 않을까? 서로를 더 아프게 하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시작된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탄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다행히 자녀가 없었기에 양육권 문제도 없었죠. 변호사도 놀랄 정도로 평화로운 이혼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우리는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주 가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죠. 그곳에서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부는 아니어도 여전히 서로를 아끼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잖아.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당시에는 그저 헤어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립서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어떻게 친구로 남을 수 있을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혼 다음 날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잘 들어갔어? 혹시 너무 늦게 연락해서 미안한데 집에 무사히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안부를 살필 의무도 권리도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들어갔어.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렇게 우리의 이혼 후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그저 일상적인 안부 확인이었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때? 회사에서 일은 잘 돼가? 저녁은 제대로 챙겨 먹었어? 이상하게도 결혼했을 때보다 더 자주, 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함께 살 때는 묻지 않았던 서로의 소소한 일상이 이제는 중요한 대화 주제가 되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전 남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그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할까? 무심코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혼 후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결혼했을 때 자주 가던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 그가 늘 좋아하던 아메리카노, 제가 항상 주문하던 바닐라 라떼,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부부가 아닌 친구로 마주 앉아 있었죠.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그 사람을 이제는 다른 관계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 대화는 의외로 즐거웠습니다. 결혼했을 때는 말하기 어려웠던 서로의 고민이나 불만, 각자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절대 서로의 집을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정한 암묵적인 경계선이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그러다 또 상처받는 거 아니야? 이혼했으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부모님은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관계니? 다시 합치는 거니? 왜 이혼한 거야, 그럴 거면? 저 역시 종종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인지 건강한 것인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상황이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회사 동료가 소개해준 남자였는데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고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 후
전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왜 말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굳이 알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아마도 죄책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좋은 사람이야? 응, 괜찮은 것 같아. 잘 됐네.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나보다 더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과 함께 아주 미세한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남편의 전화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걸려오던 전화가 하루에 한 번으로 그리고 이틀에 한 번으로. 한편 새로운 만남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다정했고 배려심이 많았으며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의 데이트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가 되었죠.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혹시 전 남편과 아직도 연락하니?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가끔 통화해. 우리는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니라서. 그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 이혼했는데. 저는 설명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10년을 함께 살았고 서로의 가족 같은 존재야. 그냥 안부를 묻는 정도일 뿐이야. 하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혼은 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거야. 계속 연락하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 남편과의 연락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결국 새로운 만남은 2달 만에 끝났습니다. 헤어질 때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내 마음속에는 아직 그 사람이 있어. 이혼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끝내지 못한 것 같아.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전 남편과의 연락이 제게 위안이 된다는 것이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전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락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걸까? 전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가 필요해. 우리가 부부로 잘 지내지 못했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내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면 그건 견디기 힘들 것 같아.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혼을 결정했을 때 우리 둘 다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때부터 그의 마음은 달랐던 걸까요?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기뻐. 다만 가끔이라도 내 목소리를 들려줬으면 해. 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돼.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혼한 진짜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을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 10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완벽한 배우자가 되기를, 모든 것을 이해해주기를, 항상 변함없이 사랑해주기를.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그는 일에 몰두했고 저는 내면의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면서 함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화는 메마르고 이해는 부족해졌죠. 결국 우리는 함께 살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친한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둘 혹시 후회하는 거 아니야? 이혼한 걸 말이야. 솔직히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면, 퇴근 후 텅 빈 집으로 돌아올 때면, 그리고 아플 때 혼자 끙끙 앓아야 할 때면.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관계가 더 편안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무감이나 책임감 없이 그저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맞는 형태의 관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전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손목시계가 고장났다고 했거든요.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스타일에 맞는 시계를 골랐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선물을 건넸을 때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내 생일을 기억해줘서.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우리가 함께였다면 이런 작은 감동도 당연하게 여겼을 텐데. 이제는 소소한 것들이 큰 의미를 갖게 되었네요.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것이 꼭 결혼이라는 형태로만 존재해야 하는 걸까? 우리처럼 서로를 아끼지만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여야 하는 걸까? 사회는 우리에게 명확한 경계선을 요구합니다. 부부이거나 아니거나, 연인이거나 친구이거나. 하지만 인간관계가 그렇게 단순하게 구분될 수 있을까요? 저와 전 남편의 관계는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부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한 친구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만의 특별한 관계, 1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독특한 유대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 남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한 독감에 걸려 병원에 갔다고 했죠. 망설임 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약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올 줄은 몰랐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아프다면서 누가 안 오겠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 있는 걸까? 전처로서, 친구로서, 아니면. 병실에서 그를 간호하면서 문득 결혼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첫해 겨울, 그가 독감에 걸렸을 때 밤새 간호하며 계속 물수건으로 열을 내려주던 일.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뭘까요? 다음 날 그의 어머니가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를 보시고 많이 놀라셨죠. 어머, 지영이 너였구나. 여전히 우리 아들 챙겨주는구나. 어머니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반가움,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희망. 이혼 소식에 가장 상심하셨던 분이니까요. 어머니, 저는 이제 그냥 지나가는 지인일 뿐이에요. 그렇게 말했지만 저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왜 이혼했을까?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서였을까? 아니면 단지 부부라는 형태가 우리에게 맞지 않았던 것뿐일까? 어쩌면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는 서로를 충분히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의무와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진정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던 건 아닐까요? 이혼 후에야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어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었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고마워라는 말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되었죠. 결혼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어려웠는데, 왜일까요? 얼마 전 혼자 영화를 보러 갔다가 우연히 전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그도 혼자였죠. 극장 로비에서 서로 바라보는 순간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혼자 왔어? 응, 너도? 그래, 이 영화 보고 싶었거든. 나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같이 볼래? 그렇게 우리는 옆자리에 앉아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중간에 무의식적으로 팔걸이에 손을 올렸다가 우연히 그의 손과 닿았을 때 서로 놀라 손을 뗐지만 묘한 감정이 가슴에 번졌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평소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죠. 다시 시작이라니. 결혼을 말하는 거야? 꼭 그럴 필요는 없어. 그냥 우리가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돼.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더 이해해 보는 거야. 그의 제안은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결혼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서로를 아끼는 두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생각해 볼게. 그렇게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결혼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와 턱시도를 입은 그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무엇을 꿈꾸었을까요? 어떤 미래를 그렸을까요?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하지만 3년 차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승진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냈고 저는 자기계발에 몰두하며 대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줄어들고 함께하는 시간은 감소했으며
서로의 관심사는 점점 더 달라졌습니다. 7년차 되던 해,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감봉이 되었고, 저는 일에 지쳐 우울증을 겪었죠.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였지만, 정작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저 각자의 방식대로 고통을 견디며 점점 더 멀어져 갔을 뿐. 결국 10년 차, 우리는 더 이상 함께 살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헤어지자고 합의했죠.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로 사랑이 식어서 헤어진 걸까요? 아니면 단지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였을까요? 전 남편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시작.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다시 결혼할 수도 있고, 연인으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서로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이로 남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 아닐까요? 며칠 후, 전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얘기가 하고 싶어. 시간 있어?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으면서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널 생각해. 매일. 하지만 결혼 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기억해. 다시 그런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우리가 부부로서는 행복하지 못했다는 걸. 하지만 지금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라면 어떨까? 꼭 같이 살 필요도 결혼할 필요도 없어. 그저 서로의 곁에 있어주는 사람으로. 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어쩌면 이름 없는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알아가 보자. 서두르지 말고. 제안했고 그도 동의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더 솔직하게, 더 진실되게. 서로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힘든지 숨김없이 이야기하면서요. 처음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결혼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야. 그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항상 완벽한 걸 원한다고 느껴서 부담스러웠어. 내가 뭘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서로의 진짜 마음을 몰랐다니.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진정으로 소통하지는 못했던 거죠. 미안해. 난 그저 내가 나를 더 사랑해주길 바랐던 것뿐인데 그게 너에게는 부담으로 다가갔구나. 나도 미안해. 내 마음을 읽으려 노력하지 않았어. 그저 내 방식대로만 사랑했으니까.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 정직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혼했을 때는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대화를. 이상하게도 이혼한 후에야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의무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서로에 대한 새로운 면들을 발견하게 되었으니까요. 한 달 전 남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바다 보러 갈래? 하루 코스로. 망설임 없이 좋아라고 대답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그가 차를 가지고 왔고 우리는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는 편안했습니다. 함께 듣던 음악을 틀고 추억을 나누고 때로는 그냥 침묵을 즐기기도 했죠. 바다에 도착해서 모래사장을 걸으며 그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응. 괜찮아. 그렇게 우리는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가진 사람들처럼. 해가 질 무렵,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 취직했어. 다른 도시로 발령받았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로? 부산. 다음 달부터 일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별이 갑자기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에 슬펐습니다. 축하해. 정말 좋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그가 말했습니다.
주말마다 올라올 수 있어. 그리고 너도 가끔 내려올 수 있잖아. 그래, 물론이지. 대답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거리가 생기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소원해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리움으로 인해 더 소중해질까요? 전 남편이 부산으로 떠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예상과 달리 우리의 연락은 더 빈번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퇴근 후에는 영상통화로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죠. 한 번은 그가 말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더 소중하게 느껴져. 함께 살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특별하게 다가와. 저도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함께 살 때는 몰랐던 그의 소중함을 떨어져 있으니 더 크게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그가 서울로 올라오거나 제가 부산으로 내려가서 만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들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죠.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희 둘 도대체 무슨 관계야? 이혼했는데 연애를 하는 거야?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결혼도 연애도 아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유대감 같은 것이니까요. 그냥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살면 어떨까? 하지만 이번에는 결혼이라는 형태가 아닌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으로 법적인 의무나 책임보다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선택한 동반자로서 말이죠. 어제 용기를 내어 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서울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다시 한 집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서울 발령을 신청한 상태야.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이 서로 통한 것처럼. 정말 언제부터 생각한 거야? 한 달 전부터. 너와 떨어져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감정은 결혼했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시작하고 싶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나도 그래. 이번에는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혼 후에 다시 만난 우리는 결혼했을 때보다 더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실수를 용납하며 무엇보다 솔직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혼이라는 과정이 필요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한번 완전히 놓아줘야 했던 것처럼. 이제 전 남편. 아니, 이제는 그냥 그라고 부르는 게 맞겠네요. 그가 다음 달에 서울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혼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으로. 사실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서입니다. 이혼이 항상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더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솔직한 소통,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을 찾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얼마 전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 서로를 더 미워하게 되었을 거야.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점점 더 소통하지 못하고 결국 진짜 남이 되었을 수도 있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었으니까요.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합니다. 관계란 무엇일까? 사회가 정의하는 틀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두 사람의 연결. 결혼은 단지 법적, 사회적 약속일 뿐입니다. 진정한 유대감은 그 이상의 것,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다음 주면 그가 서울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나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라도 이혼 후 전 배우자와 여전히 연락하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사회의 시선이나 편견에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행복과 마음의 평화입니다. 전 배우자와 계속 연락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안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단, 그 관계가 건강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항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희처럼 이혼 후에 더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진실된 감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얼마 전 그가 보낸 메시지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함께한 10년은 결코 실패가 아니야.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맞습니다. 어떤 관계도 결코 실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지 그 형태가 바뀌었을 뿐, 함께 보낸 시간과 추억은 여전히 우리의 일부로 남아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이혼 후에도 전 남편과 연락하는 이유를 압니다. 그는 단순한 전 배우자가 아닌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자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는 형태가 아닌 더 자유롭고 진실된 방식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에 정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행복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여전히 중요하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 관계가 건강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지 항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한 세월과 추억은 여전히 소중한 것이니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여러분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